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1살 여자이고 작년 봄 파혼하고 아직은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는 직장인입니다. 이혼하시거나 결혼 생활 고달프게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어찌 보면 제 사연은 천만다행이다 싶은 사연일 겁니다. 불행한 결혼이 될 것 뻔한데 그 전에 때려치운 거니 아마 다들 잘했다고 해주실 거예요. 파혼하고 나서 저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위로보다는 축하를 받았네요. 물론 파혼이 좋은 일은 결코 아닌 건 맞죠. 하지만 불행을 피한 선택인 점을 생각하면 분명 축하할 만한 일인 것도 맞습니다. 정신승리라 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인연을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파혼으로 배운 건 확실히 있어요. 결혼 전에 예비시댁 가족들의 인성을 확인하려면 결혼 전에만 딱 한 번 인사드리는 것보다는 만남을 가지면서 파악하는 시간이 분명 필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흔히 결혼 전 시댁에 인사드리고 미리부터 잘할 필요 없다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댁에 잘하기 위해 미리 만나기보다는 내가 결혼하는 사람 가족이 평생 보고 사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해보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경우에는 결혼 결심 후 따로 만났던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처구니 없는 결혼 조건을 내걸기에 파혼 결심했습니다. 심지어 시댁 뜻을 안 따르면 파혼하겠다고 먼저 으름장을 놓길래 제가 예비 시댁의 숭고한 그 뜻을 받아들여 결혼 안 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파혼하고 나서 속 시원했던 저와는 달리 그 집에서는 뒤늦게 저 붙잡고 난리를 피웠는데요. 남편이 될 뻔한 전 남자친구가 그렇게 찌질한 인간인 것도 파혼 통보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인간이 파혼하고 나서도 저에게 매달리며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은지야, 너네 집에 아들이 없어서 우리 엄마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거야. 너 나 말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 때 이런 일 안 겪으리란 보장 있어?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들 있는 집에서 기왕이면 좋은 집안 며느리 드리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해. 우리 엄마가 실수한 건 내가 인정할게. 그래도 우리 결혼을 엎을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니야? 사과? 기가 막혀서 정말. 대체 뭘 사과했다는 건데? 이미 우리 부모님 다 모욕해놓고 이제 와서 사과랍시고 말하면 우리는 없던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네 사정을 그렇게 봐줘야 하는 건데? 가서 네 엄마한테나 똑똑히 전해. 앞으로도 나한테 한 것처럼 하면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거 봐야 할 거라고. 이게 뭐야?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솔직히 말해. 네가 나한테 잘한 건 뭐야? 너네 집 사정 솔직히 말 안 하고 나한테 숨긴 건 너한테도 잘못 있는 거잖아. 나도 기분 나빠. 네가 우리 식구 테스트한 거 같아서 기분 더러운 거 생각 안 하냐? 억지 부리지 마. 나는 겸손하게 행동했을 뿐이야. 사람 보는 눈 없는 너네 가족 탓이나 해. 앞으로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혼하는 부부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사람한테 질리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만한 정도로 그 인간과 싸우고 끝낸 거라 단 한 톨의 미련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을 만난 2년의 연애 기간이 너무 아까울 뿐이네요.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개발에 힘썼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됐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될 뻔한 그 사람 엄마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헤어진 예비 남편 편의상 전 남자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제가 합이 잘 맞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2년이었지만 서로 거주하는 곳이 많이 멀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중간에 서운한 일로 싸우고 헤어짐의 위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다른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싸우다가 또 화해하고 이렇게 다들 결혼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코 남자 보는 눈이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전 남자친구와 만나기 전 물론 다른 사람도 만나봤지만 그놈이나 이놈이나 조건은 그저 그랬어요. 저는 공기업에 다니는지라 여자치고는 꽤 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대단한 능력 바라고 남자 사귄 건 아닙니다. 제가 키가 큰 편이라
저보다 키가 좀 크고 직장 탄탄한 거랑 저를 얼마만큼 좋아해 주는가 이 세 가지만 보고 사귀었습니다. 혹여 집이 가난하더라도 저와 마인드가 비슷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결혼할 마음이 있었고요. 물론 파혼을 계기로 그 생각을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만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메이저 건설회사에서 일한 지 4년 차로 제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도 탄탄한 직업이고 나이도 2살 차이로 얼추 비슷하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보였을 겁니다. 서로 공부도 할 만치 했고 만나면서 느낀 거지만 성향도 약간 비슷했어요. 둘 다 현실 파악 잘하고 성격도 직선적이라 팩폭도 잘 날리는 편입니다. 좋게 말하면 쿨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차갑다고 할 수 있지만 둘 성격이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역시 그 사람이 먼저 결혼하자고 했고 결혼 말 나오면서 각자 경제 사정을 오픈했었는데요. 생각 외로 남자친구는 모은 돈이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대학 졸업 전에 미리 합격하고 쭉 직장 생활하면서 1억이 조금 넘는 돈을 모아놓은 상태였고요. 이 사람이 모은 돈은 다 긁어 모아도 채 3천만 원이 되지 않았고 생각보다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생각에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2년 동안 나랑 내 동생 학자금 대출 갚느라고 돈 많이는 못 모았어. 아무래도 집에 대학생이 둘이라 우리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 그래도 내 앞으로 이제 빚 같은 건 없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모을 일만 남았지 뭐. 내가 모은 돈은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 집 얻는 건 도와주신다고 했어. 다행히 요즘은 아버지 가게도 매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니까 다행이지. 모자라는 건 내 앞으로 대출 받고 살면서 열심히 갚으면 되지 않겠어? 그건 자기 말이 맞아. 근데 대충 얼마 정도 보태주실 생각하신대? 그거에 맞춰서 나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글쎄,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1억 정도는 지원해 주신다고 했거든? 그 정도면 우리 동네 전세는 대출 조금 끼고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나 부모님 노후자금 건드리면서까지 내 결혼하는데 보태달라고 하고 싶진 않아. 좋아. 그건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나도 우리 부모님께 자기 생각 말씀드릴게. 자기 생각은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하자는 거지? 저는 그 사람이 부모 도움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해보자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에 이런 걸 묻긴 했습니다. 근데 나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줘. 은지 너희 부모님은 혹시 너 도와줄 여력 없으시대? 너희 여동생도 직장 다닌다며. 그래도 너희 집은 집도 서울이고 우리보다는 형편이 나은 것 같아 보여서 말이야.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계속 너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형편이 이렇다고 여자 쪽까지 힘든 건 싫다고 하시길래 고민하다가 물어보는 거야. 너나 나나 속마음 숨기는 성격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말 솔직하게 하는 편이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뭘 그렇게 돌려서 말해? 우리 집에는 결혼 비용 얼마나 될 수 있나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글쎄, 아직 나도 부모님 생각은 잘 몰라. 근데 나도 자기처럼 부모님 도움은 딱히 많이 바라지는 않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할 만큼 사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네. 알았어. 그럼 일단 너희 부모님 인사 먼저 드리고 우리 집에도 정식으로 인사드리자. 아마 남자친구는 우리 집이나 자기네 집안이나 크게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아닌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양쪽 부모님이 어느 쪽이든 여유가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부모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만 아니면 다행이라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한다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사람을 우리 가족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참 신기한 게요. 연애할 때는 싸울 일도 딱히 없고 좋아 보였던 상대방이건만 결혼이라는 걸 전제하고 보니까 왜 그리 몰랐던 면이 새록새록 보이는 걸까요? 사실 저는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할 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 용산구의 다세대 주택 탑층입니다. 사실 주변 환경이 거주 요건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워낙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본 적이 이 동네입니다. 게다가 이 동네 전통시장에서 저 태어나기 전부터 첨가물상을 하셨어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장사를 하신 거니 어찌 보면 좀 투박하신 부분도 있고 말도 좀 세게 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자매 기르면서 누구보다 교육적으로 지원 많이 해주셨고 지원해 주신 만큼 저희도 훌륭하게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님 존경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남자친구에게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미리 말했어요. 나머지 자세한 우리 집 사정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하면서 천천히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장사하는 엄마가 힘드실까봐 밖에서 식사하자고 했지만 엄마는 첫 만남에 밖에서 대접할 수는 없다면서 집으로 부르라고 하시길래 집으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기 전에 남자친구가 왠지 모를 떨떠름한 표정으로 지으며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기가 너희 집이야? 우리 집 여기 꼭대기 4층이야. 지금 왔다고 말씀드렸어. 얼른 올라가자. 그랬더니 짜증난다는 듯한 얼굴로 이러는 겁니다. 혹시 엘베는 없어? 설마 이 더운 날에 걸어서 올라가라는 거 아니지? 너 4층을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산 거야? 와, 진짜 엘베 없는 건물은 처음 본다. 이러길래 저도 황당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날 다세대 주택인데 엘베가 어딨어? 이 동네는 다들 이렇게 살아. 그래서 안 올라갈 거야? 올라가야지. 와, 나는 너 아파트 4층이라길래 아파트인 줄 알았지 뭐야. 내가 혼자 착각한 거구나. 2년 조금 안 된 기간 사귄 거라.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늘 중간 지점에서 만나느라 서로의 집에는 가본 적이 없긴 했습니다. 제 촉이 맞다면 그 인간은 우리 집에 약간 허름한 외관에 약간 실망한 듯 했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나 본데 아무리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도 서울 시세가 얼마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게다가 그 건물이 우리 부모님 거라는 건 제가 말 안 했으니 당연히 몰랐을 거고요. 사실 저는 남자친구가 인사 온 그날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부모님 건물이고 세입자만 8가구라는 거 말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왠지 모를 무시하는 말투를 느꼈던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인간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서자 저희 부모님과 제 동생은 버선발로 마중 나와 남자친구를 맞이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남자친구 역시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당연히 빈손은 아니었고 준비해온 과일 선물도 저희 엄마는 고마워하면서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비 처가에 인사하러 오는 남자 쪽에서 엄청 긴장을 해야 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이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남자친구가 우리 집을 샅샅이 훑어보는 게 다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 30년 넘게 살면서 도배 장판만 했지 막 예쁘게 꾸민 집은 아니에요. 아파트처럼 구조가 잘 빠진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 집 왔다 간 후 그 인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설마 너희 가족 사는 집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 지은 지 30년은 돼 보이던데 왜 이사 안 가고 불편하게 사신대? 우리 집보다 좁고 오래된 것 같더라. 그건 그렇고 너희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신 거지? 아니 그렇잖아. 돈 없는 집에 병자 생기면 그게 제일 큰 재앙이래. 근데 장인어른은 술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 나중에 혹시라도 어디 아프시면 안 되잖아. 미리 보험은 다 들어놓으신 거지? 별별 소리를 다 짓거리더니 이런 말까지 하길래 기분 나빠진 제가 버럭 화냈습니다. 뭐? 아니, 대체 자기는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온 거야? 아니면 조사를 하러 온 거야? 설마 우리 부모님이 자식한테 병원비 얻어다 쓰실 분들로 보이니? 나 기분 진짜 나쁜데 그냥 자기네 부모님은 찾아뵙지 말고
여기서 그냥 접어버릴까? 그러길 원해? 나 아쉬울 거 하나 없으니까 언제든지 원하면 말해. 자기가 뭘 안다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 이럴 거면 그냥 결혼이고 뭐고 없었던 걸로 해. 우리 부모님이 집에 없어서 굳이 오래된 집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 다세대 주택 포함해 강동구에도 아파트 분양받은 거 하나 더 가지고 계세요. 그것만 해도 20억이 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경기도 일산 쪽에 노후에 사시겠다고 집 지을 땅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라 현금 자산도 많으시고요. 하지만 워낙 평생을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고 그 동네 안 떠나시는 건 생업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워낙 오래 사셨으니 이웃과도 정이 드셔서 장사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 동네 떠날 생각이 없으세요. 저는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 부모님을 별 볼 일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제 착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 접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때려치자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제가 원래 기분 나쁜 건 속에 담고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 말 듣는 즉시 바로 기분 나쁘다고 말했고 그러자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면서 바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운지야, 넌 뭘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고 그래. 미안. 내 말 절대 오해하지 마. 사실 나는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이니까 서로 신중하자는 거야.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것도 많잖아. 반대로 너도 나한테 이런 말 한다면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결혼해서 둘이 가정 잘 꾸려가는 게 중요한 건데 서로 부모가 걸림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화 풀어. 나한테도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이야. 나는 이것저것 따질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나도 자기처럼 이것저것 다 따져볼까? 다음에 또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소리 하면 결혼이고 뭐고 없어. 다 엎어버릴 거니까 내 앞에서 말 조심해. 아이고, 알았어.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내가 설마하니 너희 부모님을 무시해서 그러겠냐? 그만하자. 내 실수니 사과할게. 혹시나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결혼이고 뭐고 엎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일은 남자친구 사과를 받고 넘어가긴 했지만 찝찝함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 기분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성실하고 고지식해 보이는 예비 남편을 비교적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마음 상한 얘기는 차마 못하겠어서 일단 그 일은 넘겼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 가족을 만나보고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 일단 얼마 후 그 사람 집에도 인사를 갔었어요. 가기 전에 긴장을 참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첫 만남에서 그 사람 부모님은 저에게 이런저런 걸 묻긴 했지만 기분 상하게 하는 언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이 서울과 2시간 거리라 좀 멀다 싶었지만 결혼하면 시댁에 자주 올 것도 아닌데 상관없겠다고 생각했고요. 사는 형편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새 아파트 분양받은 거라 아직 온 가족들이 대출금은 갖고 있다고 들었지만요. 저희 결혼할 때 전셋값 일부는 보태주신다고 했으니 상관없다 싶었습니다. 예비 시댁과 첫 만남에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1억이 넘게 돈을 모았다는 게 정말이니? 우리 현우는 우리 돕느라 제대로 모으질 못해서 내가 항상 미안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참 기특하구나. 우리 현우가 그러더라. 집이 좋은 형편이 아니고 부모님이 과일 장사해서 뒷바라지 하셨다며? 그 와중에 집에 도움은 안 드리고 고스란히 모았다면 네 칭찬을 많이 했어. 그 점은 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분명 칭찬인데 이상하게 칭찬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잘 봐주셨다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뭘 잘못하신 건지 우리 집 형편이 안 좋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제가 거기다 대고 저희 집 잘 산다는 말을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차차 알게 되면 모를까. 그게 뭐 그리 중한 일이라고 바로잡나 싶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양가 인사드리고 상견례를 한 달쯤 후에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 예의 차리신다고 백화점에 오래간만에 가셔서 정장도 한 벌씩 해 입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새 옷이며 명품 같은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새 옷이라고 해도 중저가 브랜드 옷을 사 입으신 게 다이긴 했습니다. 굉장히 검소하신 분들이지만 예비 사돈 때 보면서 장사하던 복장으로 나가는 경우 없는 분들은 아니십니다. 어쨌든 상견례 장소에서 예비시댁 식구를 만났을 때 예비 시모 차림새를 보고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가방은 명품에 옷도 엄청 비싸 보이는 걸로 휘감고 나왔더라고요. 아마 예비 시댁도 우리 부모님을 신경 쓰느라 그랬나 보다 했지만 솔직히 조금 과하다 싶기는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잘 모르셨던 게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날 예비 시모가 우리 부모님의 차림새를 아래부터 위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눈길을 보았습니다. 그걸 본 순간 첫 만남 때 저를 아래 위로 살펴보던 어머니 눈길이 퍼뜩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사나운 듯한 예비시모의 그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상견례 때 오고 간 대화와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부모님이 의논해서 날짜도 가을쯤 잡았고 신혼집 준비 문제며 결혼 비용 문제도 사전에 우리 힘으로 하기로 한 거라 굳이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끝났나 싶었는데 상견례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상견례 이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를 통해 시모가 저를 둘이서만 보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전해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 어머니랑 둘이서만 만나야 하는 이유를 못 느끼겠어서 몇 번 거절했습니다. 만나려면 남자친구하고 같이 만나면 되지. 뭐하러 굳이 저와 둘이 만나야 할 얘기가 있으시다는 건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너한테만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 내가 같이 보자고 했더니 둘이 만나서 꼭 한번 밥 먹자고 하시네. 나 어머니랑 둘이 보는 건 부담스러워. 나중에 결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로 하고 잘 둘러대줘. 결혼 날만 잡은 건데 벌써 무슨 할 말이 그렇게 있으시대? 따로 저에게만 할 말이 있다.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니까 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셋이 만난다면 모를까. 단둘이 만나는 건 불편하고 싫다고 솔직히 말했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엄마가 너랑 친해지고 싶으시대. 이제 날까지 받았는데 식구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건 우리 어머니 말이 맞긴 하잖아.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하면서 결혼 준비하는 것도 의논하시겠다는데 내가 거절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어쩌냐. 조금 불편해도 우리 엄마가 너 부담스럽게 하려는 거 아니니까 맘 편하게 생각하고 한번 만나는 게 어때? 친해지고 싶다며 말을 바꿔서 보자는 말을 하길래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예비 시모와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예비 시모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는 되지도 않는 살가움을 떨어가며 예비 시모가 사주는 밥을 왕창 얻어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냐 하시길래 가을쯤이 좋다고도 했고 부모님 하시는 일을 또 물으시길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을 들은 예비 시모가 한숨을 푹 하고 쉬더니 말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이 따로 보자고 한 이유가 있어. 아무래도 우리 아들하고 같이 보면 그 녀석이 네 편을 들 거 아니냐? 나도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는 거 이 정도는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다. 그동안 한 얘기는 다 뜬구름 잡는 소리였고 지금부터가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른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는 예측을 못하겠다는 얼굴로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대꾸가 없으니 계속 혼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결혼을 안 했으니 알 리가 없지.
아들 가진 부모라면 말이야. 당연히 며느리 자리도 욕심은 어느 정도 있는 거야. 게다가 우리 아들 학교 공부 잘했지, 인물 좋지, 직업도 든든한데 솔직히 말해 너보다 더 좋은 자리도 얼마든지 많다. 그건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아, 이게 예비시모 갑질이라는 건가 싶었지만 일단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다만 영 꺼림칙하니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지난번에 네 부모님 말이다. 내가 보니까 없는 살림에 급하게 구색 맞추고 나오신 것 같은데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 아무래도 장사라는 게 험한 일이니 그렇겠지. 근데 말이다. 너 혹시 나한테 뭐 감추는 건 없는 거지? 이러시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더 이상 듣고 있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감추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머니,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뭐가 궁금하신 건데요? 그랬더니 결심하셨다는 듯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도 더 돌려 말 안 하마. 내 나이가 되면 사람 얼굴만 봐도 딱 견적이 나오는 법이야. 내가 보니까 너희 친정 부모님 사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던데 내 말이 맞지? 장사가 힘드니까 너 결혼할 때도 도와준다는 말 없는 거 아니냐? 너도 낙작같이 1억 넘게 모았다는 말 그래도 어찌 결혼을 시켜볼까 했다마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결혼 시키면 네 친정 힘들 때 우리 아들 도와달라고 할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더구나. 너 같으면 뻔히 내 아들 힘들게 번 돈 네 친정으로 들어갈 게 보이는데 이 결혼 시키겠니? 그래서 내가 딱 한 가지 조건만 너한테 말하려고 보자고 했어. 이미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빤히 보고도 말을 멈추지 않으시더군요. 내가 너한테 예단이나 혼수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 다른 건 다 포기했다. 대신 이거 하나는 들어다오. 너 결혼하면 네 친정 부모와는 연을 끊고 살았으면 하는구나. 물론 얼굴까지 아예 안 보고는 살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시집와서 시댁에 적응하고 자주 보다 보면은 친정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야. 나는 네 친정이 어려워서 내 아들한테 손 벌리는 건 절대 두고 못 본다.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자르는 게 나은 거야. 어쨌든 나는 그렇다. 어른이 하는 말이니까 내 말대로 해라. 어머니, 지금 본인이 말씀하시면서도 설득력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세상에 결혼도 하기 전에 친정하고 연 끊는 걸 조건으로 내거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니가 뭘 하신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 부모님 보고 무슨 견적을 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저야말로 오늘 어머니에 대해서 견적이 딱 나오네요. 어머, 얘, 이 포르장머리 없는 거 봐. 너, 내 말대로 친정이랑 선 긋는 거 확답 안 해주면 나는 이 결혼 못 시킨다. 너 내 아들 정도 되는 신랑감 앞으로 만날 수나 있을 것 같니? 누가 손해인 장사인지 어디 한번 집에 가서 잘 고민이나 해보고 말해. 결혼 못 시키겠다니 저야말로 듣던 중 반가운 말이네요. 차라리 상견례 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말하지 그러셨어요? 없는 집 같아서 내 아들 돈 빼먹을까 봐 이 결혼 못 시키겠다고요. 아, 저야말로 아줌마 본색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다 싶지 뭐예요? 손해보는 장사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어쩜 결혼에 장사를 갖다 붙여요? 어디 한번 잘 두고 보세요. 누가 손해보는 장사인지. 제가 속사포같이 말을 쏟아내자 예비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입만 번긋거리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물이라도 끼얹어버리고 나오려는 거 그 인간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 꾹 참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돌아오고 있는데 자기 엄마에게 연락을 받았나 보더군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받아서 오늘 이후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겠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인간에게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집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전한 게 그 인간인 거 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한 거고요. 예비 시모가 나랑 단둘이 보자고 할 때도 방패막이가 돼주기는커녕 등 떠밀고 나가라고 하는 거 보고 실망했던 차였으니까요. 결혼해도 그 인간이 내 편이 돼줄 거란 믿음은 이미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친정 부모님께 파혼하겠다고 제 의지를 전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노발대발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남자친구를 집에 당장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내 선에서 끝내겠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어지간히 자존심이 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 인간 엄마에게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줘야 속이 풀리실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 후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도착했고 들어와서 저한테 바로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일은 저희 어머니가 100번 잘못하신 거 맞아요. 저한테는 결혼 상의하겠다고 만나겠다 하신 건데 정말 그런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자네 어머니가 무슨 말 한 건지 다 듣고 온 거 맞는가? 자네 어머니는 우리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대체 그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조건이랍시고 내건다는 건가? 자네 어머니는 결혼 전에 자네도 없는 자리에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남의 집 귀한 딸을 오라거라 하는 건가? 벌써부터 예비 며느리 잡으려 드는 시모지라는 거냐 이 말이야. 자네는 우리 딸이랑 예비 처가가 그리 우스운가? 아이고 장모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는 처가 어려운 게 저한테 짐이 될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신 거죠. 그건 장모님이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 번은 제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까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뭐야? 자네 지금 말 다 했어? 자네 어머니는 우리가 왜 자네한테 짐이 된다는 걱정을 하는 거야? 자네,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가진 거 없다 생각하나 본데? 내 오늘 자존심이 상해서 다 얘기하고 자네 집안이랑 영 끊겠네. 이 건물이 우리 거라는 건 우리 딸이 아직 얘기 안 했지? 자네 뭘 모르나 본데 우리 가게 매출이 3억이 넘어. 니들이 결혼해서 자리 잡으면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도 명의 이전해 줄 생각이었어. 근데 미리 자네 엄마 그 못된 마음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네. 자네 우리 딸만한 혼초짜리 구할 수 있을 것 같나? 자네 어머니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 손해보는 쪽이 누구인지 이제 똑똑히 아실 거네. 엄마가 말하는 거 듣더니 그 인간은 낭패다 싶었나 봅니다. 아까보다 더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집 못된 시엄마 집 맞아요. 그러니 마음 푸세요. 제 사과로 마음 안 풀리시면 제가 어머니께 직접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제발 마음 푸시고 결혼은 예정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만해. 우리 엄마 한번 마음 먹으면 돌리기 힘들어. 무엇보다 내가 이 결혼 하기 싫어. 오늘 파혼 정식으로 통보하려고 부른 거야. 우리 서로 지금 손해 없이 끝내는 게 피차 좋은 거 아니야? 당장 돌아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야, 김은지.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하고 결혼할 사람인데 처음부터 너희 집이 우리 집보다 여유 있는 건 왜 말 안 한 건데?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할까? 나는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 도움 거절할 생각 없었어. 근데 네가 먼저 우리 집 못 산다고 지레 짐작하고 도움 안 받겠다고 한 거잖아. 게다가 우리 집 처음 왔을 때 우리 집 허름한 거 보고 놀란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너나 네 엄마나 똑같아. 나는 지금 알게 된 게 너무 다행이다 싶어. 내가 마음 돌릴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그만하고 돌아가. 이제 와서 우리 집 부자라니까 아차 싶니? 야, 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우리가 그래도 2년이나 만났는데 너는 헤어지는 게 쉽냐? 어려울 건 뭐 있어. 결혼하고 20년 산 부부도 이혼하는 경우 수두룩해. 자기랑 내가 뭐라고 헤어지는 게 어렵겠어? 부모님이 노발대발하신 거니
이 결혼은 이제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성사될 수가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다행히 결혼 날짜만 정하고 아무것도 돈 들어간 게 없으니 천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날 파혼 통보하고 며칠간 잠잠하길래 이렇게 끝나나 보다 생각하고 저도 그 사람과의 연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가게를 쉬던 평일 저녁에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전 남자친구와 그 엄마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막 끝냈는데 난데없이 찾아와 할 말 있다고 하길래 동네 시끄럽게 할 수 없어서 일단 집에 들였습니다. 파혼 통보한 게 불과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호기롭게 저에게 친정 부모와 연 끊고 살라며 소리쳤던 그 인간 엄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찾아온 두 모자에게 엄마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더 할 말 없는데 여기는 왜 오신 건가요? 다른 할 말 있으면 하고 돌아가세요. 우리는 더 할 얘기 없습니다. 아이고, 안싸돈. 아무래도 무슨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입 함부로 놀린 거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제발 마음 푸시죠. 결혼은 애들 일 아닙니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머, 얘 은지야. 너는 내가 쓸데없는 말 한마디 한 걸로 파혼이 웬 말이니? 내가 말실수한 건 사과하마. 굳이 그만 부리고 너도 마음 풀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가 결혼하겠다고 해야 너희 부모님도 마음을 푸실 거 아니니? 아줌마, 지금 이렇게 사과하시는 거 전혀 진정성 안 느껴지는 거 아세요? 우리 부모님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없는 집안이라고 저 모욕하신 거 분명 진심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과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아줌마, 우리 부모님 재산 있다고 하니까 아차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한 번 비굴하게 울고 결혼시키면 장땡이다 뭐 그런 속셈 아닌가요? 누굴 바보로 아시냐고요. 저부터 결혼 생각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우리 딸 말이 100번 맞네요. 당신의 집안에 우리 딸 시집 안 보낸 거 다행이다 싶어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알아요? 기왕에 우리 집에 왔으니 내 한마디 더 합시다. 이보세요. 나도 나이 먹었지만 겉모습만 보고 사람 속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 그쪽 집안을 그동안 예비사돈이랍시고 예의를 차려 대한 거죠. 우리가 사는 게 의리의리하지 않다고 사람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닌다고 사람이 명품이랍니까? 앞으로 아들 장가 보내려면 명심하세요. 사돈, 이렇게 사과드린다는 게 너무하십니다.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애들 결혼시키실 건가요? 얘 은지야, 너 정말 이럴 거냐?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난리를 쳐서 내가 이렇게 온 거 아니냐, 어? 우리 아들 봐서 네가 좀 마음 좀 돌려. 아줌마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 말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진짜 부자들은요, 절대 돈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같은 진짜 부자들은 검소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다시 생각해달라는 전 남자친구와 그 엄마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신랑 일을 하긴 했지만 이내 포기하고 돌아가긴 하더군요. 엄마는 뭐 저런 뻔뻔한 인간들이 다 있냐며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 엄마가 연락하거나 또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전 남자친구와 몇 차례 더 실랑이가 있긴 했습니다. 남녀 사이가 그렇듯 아름다운 이별을 하지 못했고 악감정만 남기고 그 인간과 인연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금전적으로 손해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연애하면서 낭비한 내 감정이 너무 아까웠고 파혼하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 감정 소모가 심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 전에 파혼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반년이 흐른 지금도 치를 떠세요. 저한테는 결혼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살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물론 진짜 속마음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 마음 편하라고 그렇게 말해주시는 게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는 알부자인데 그거 알고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요?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한 그 아줌마도 아마 톡톡히 배운 게 있을 겁니다. 자기 아들 앞길 안 막으려면 그 방정맞은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할 거예요. 저는 할 말 다 하고 파혼한 거라 아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구독자분들도 제 사연으로 조금이나마 속 시원함을 느끼셨다면 좋겠어요. 저는 당분간은 싱글의 삶을 누릴 생각입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되면 또 얼마든지 좋은 사람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쪼록 구독자분들은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좋은 배우자와 따뜻한 가족을 만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